안녕하세요. 동화 속으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아주 옛날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늘 빈둥빈둥 거리는 게 일이었지. 아이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걸? 햇빛이 따뜻한 날은 낮잠이 최고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이렇게 얼렁뚱땅 핑계만 대면서 30살이 넘도록 지게 한 번 접은 적이 없었단다. 장가를 가서 아내가 생겨도 게으름뱅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밥만 먹고 나면 벌러덩 누워버리기 일쑤였지.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다그치며 말했어. 여보, 뭐라도 좀 하지 그래요. 배가 부르면 꼼짝도 하기 싫어요. 게으름뱅이는 들은 척 만척했지.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직 굶어 죽지 않았잖아. 게으름뱅이는 태연히 누워서 드르렁 드르렁 쿨쿨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밖에.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 여름 내내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단다.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지. 허허, 이걸 어째? 벼고 채소고 다 말라 죽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샘을 팠어. 샘을 파고 논밭에 물을 대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야.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와 보니 게으름뱅이 남편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 여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당신은 잠만 자니? 이제 나도 모르겠어. 나도 지쳤으니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읍시다. 그랬더니 게으름뱅이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했어. 아휴, 지겨워. 당신 잔소리만 없으면 내가 더 편히 살 텐데. 참, 잔소리.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장롱 속에 넣어둔 배두피를 들고 집을 횡 나가버렸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길에 이르렀지. 게으름뱅이가 이처럼 부지런히 움직인 것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게으름뱅이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걸어이 걷고 있었어.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 보니 멀리 오두막살이 한 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 옳거니, 저기서 좀 쉬어가야겠군. 슬슬 피곤해진 게으름뱅이는 오막살이를 향해 걸어갔어. 오막살이에 도착해 보니 한 노인이 골똘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에헴. 게으름뱅이는 공연히 헛기침을 했지. 하지만 얼마나 열심인지 노인은 게으름뱅이가 온 것도 몰랐단다. 게으름뱅이가 쭈뼛쭈뼛 다가가 보니 노인은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었어. 한참 동안 기다리던 게으름뱅이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어봤지. 뭘 그리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까? 소머리처럼 생겼으니 소머리 탈이지. 노인은 귀찮다는 듯 게으름뱅이를 찾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게으름뱅이는 더더욱 궁금해졌는지 밑두리 콧두리 묻기 시작했어. 그것을 어디에 쓰시게요?
다 쓸 데가 있으니 만드는 게지. 그런 거는 장에 내다 팔아도 아무도 안 살 텐데요. 그제야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바라보았어. 그렇게 궁금하면 내 알려주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쓰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네. 게으름뱅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가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단다.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 정말입니까? 저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써보면 될 거 아닌가?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탈을 뒤집어 썼어. 그런데 갑자기 탈이 얼굴에 탈싹 달라붙더니 깍 조여오는 게 아니겠어. 아이쿠, 이게 뭐야? 답답해 죽겠네.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는 탈을 벗으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에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랬더니 게으름뱅이의 팔 대신 소의 앞다리가 쑥, 두 다리 대신 소의 뒷다리가 쑥 생겨나네. 게다가 머리에는 뿔이 쑥쑥, 엉덩이에는 꼬리가 쑥쑥 자라났어. 이게 무슨 일이요? 어서 이것 좀 벗겨줘, 어서요.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소름 소리만 나왔지. 그때 노인이 태연히 일어나 옆에 있던 밧줄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목에 걸었어. 이라, 이놈의 소야, 갈 길이 멀구나. 어서 가자. 노인이 밧줄을 당겼지만 게으름뱅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지. 그러자 노인이 궁뎅이를 찰싹찰싹 때리는 거야. 말 안 듣는 소에게는 매가 약이지. 게으름뱅이는 애써 버텨보았지만 궁둥이만 아플 뿐이었지. 결국 게으름뱅이는 노인에 따라 어슬렁어슬렁 길을 나서게 되었단다. 어디로 가는 걸까? 노인이 데려간 곳은 바로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장터였어. 자, 여기 힘 좋고 튼튼한 소가 있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사가시오. 노인이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사람들은 소를 살피려고 입도 벌려보고 등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이었지. 사람들을 보자 게으름뱅이는 다시 힘이 났어.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 노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봐요. 하지만 장터에는 음메 하는 소름 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거 참 그놈 소리 한번 크네. 사람들은 모두 웃기만 했단다. 구경꾼 중에 한 농부가 이 소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정말 튼튼하고 일도 잘하는 거 맞소? 그럼요. 아니면 도로 데리고 오시오. 농부는 이리저리 살피더니 마침내 결심을 했어. 내가 사지요.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어. 그리고 농부가 떠나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물을 먹으면 죽는다니 참 이상한 소도 다 있네. 어쨌든 그렇게 하지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 쟁기를 메고 논밭도 갈고 덜컹덜컹 달구지를 끌고 무거운 곡식도 실어 날라야 했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 그리고 밤에는 축축한 외양간에서 자야 했단다. 아, 너무 피곤해.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지만 잠도 푹 잘 수 없었어. 부지런한 농부는 해도 뜨기지 않는 새벽부터 소를 데리고 나가 일을 했으니까.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게 게으름뱅이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단다. 하루 종일 걸어 발굽은 갈라져 피가 나고 무거운 짐을 얹은 등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게으름뱅이는 다른 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게으름뱅이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어. 그러다가도 틈틈이 하던 일을 멈추고 농부에게 애원하며 말했지. 이봐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하지만 농부는 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이랴, 이놈의 소가 바쁜데 일은 안 하고 왜 울기만 하는 거야? 농부는 소가 울 때마다 궁뎅이를 철썩철썩 때려댔지.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갔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지만 소로 변했으니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단다. 게으름뱅이는 밤이면 밤마다 집 생각과 아내 생각에 울다가 잠이 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만나기만 하면 나를 원래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게으름뱅이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노인이 농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그래, 물을 먹는 거야. 다음 날 게으름뱅이는 일을 하면서 슬금슬금 농부의 눈치를 살폈어. 그런데 마침 농부가 잠시 고삐를 놓고 오줌을 누러 가는 거야. 지금이야. 게으름뱅이는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어.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쫓아갔지. 멈춰라! 이놈의 소야, 멈춰라! 무밭으로 달려간 게으름뱅이는 허겁지겁 물을 뜯어 먹었어. 그리고는 얌전히 앉아 죽기를 기다렸단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죽지는 않네. 뭐가 잘못됐나?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야. 이때 농부가 무언가에 놀라 깜짝 놀라 소리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소는 온데간데 없고 웬 사람이 소머리 탈을 쓰고 소가죽을 덮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농부가 소리치는 바람에 게으름뱅이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한없이 눈물을 흘렸단다. 그럼 당신은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오.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농부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집으로 가던 게으름뱅이는 몹시 궁금했어. 그 노인은 누굴까? 왜 나를 소로 만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오막살이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오막살이는 온데간데 없었어. 그 자리에는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배두필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배두필을 메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게으름뱅이는 소머리 탈을 쓰고 소로 변해 열심히 일을 해보고 나서부터 부지런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숙제와 할 일을 뒤로 미뤄 놀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는 없나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 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게으른 사람은 없답니다. 모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될 수 있었지요.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헛되게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이야기에 나오는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담고 싶은지, 훌륭한 사람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담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